혼자 집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차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책이나 피로로 생각하며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응급 현장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 10명 중 7명은 혼자 있는 순간에 증상이 시작되며 이 중 80%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생명을 잃는다는 겁니다. 특히 전남 여수에 거주하시던 69세 남성 환자의 사례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새벽 3시쯤 갑자기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던 그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침실 바닥에 쓰러졌고 손에는 119에 전화하려다 떨어뜨린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차가워진 상태였고 우리는 너무 늦은 후에야 그를 응급실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강한 다짐이 생겼습니다. 혼자 있어도 절대 죽지 않는 방법 반드시 알려야 한다. 누군가는 이 정보를 단 30초 만에 듣고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길게 내쉬는 응급호흡법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심장 리듬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며 위급 상황에서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최대 15분 이상 생존 가능 시간을 늘려주는 응급 생명 유지 기술입니다. 하지만 실제 심장 마비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숨을 짧고 급하게 몰아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심장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며 사망 위험을 높이는 잘못된 반응입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시니어층은 호흡 근육과 심장, 박동 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응급호흡법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생존 확률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꼭 기억해주세요. 심장이 조이는 느낌이 들면 먼저 앉거나 기대어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코로 4초간 들이마신 후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십시오. 동시에 스마트폰에 응급 연락 바로 걸기 단축 번호를 등록해두는 것도 중요한 대비입니다. 누군가 곁에 없을 때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명 보호 수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올바른 호흡법을 알지 못하면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그 순간 생명과 직결되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호흡법을 적용하면 심박수가 분당 20회 이상 감소하고 산소 공급량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생존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방법을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서 적용한 결과 환자의 생존율이 무려 40% 향상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강원도 원주에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76세의 심장내과 전문의 박건우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심장내과 과장을 30년 넘게 지냈고 지금도 현장에서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호흡법과 혈관 회복 습관을 수십 년간 꾸준히 실천해왔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엔 혈압이 160을 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을 넘는 고위험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10km씩 달릴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고 혈관 나이 검사 결과는 50대 초반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심장질환은 유전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실제로 심장병의 90%는 잘못된 생활습관과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유전적 요인은 단지 10%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즉,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면 누구든지 심장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혼자 있어도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7단계 응급대응법과 더불어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혈관 청소법과 약 없이 혈압을 30 이상 낮추는 방법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심장 건강을 진지하게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따라오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내용은 심장마비 전조 증상을 구별하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이 조이는 증상만 심장 문제라고 알고 계시지만 어깨 통증, 턱 밑이 뻐근해지는 증상, 왼팔이 저리는 느낌 등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왼쪽 어깨에서 묵직하게 시작되는 통증은 99% 심장 관련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많은 환자들이 무시하고 지나가는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평소보다 10배는 더 피곤하고 이유 없이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면 심장이 몸 전체에 산소를 충분히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교통사고 환자 중 일부는 운전 중 심장마비로 인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동이 됩니다. 응급구조 요청 시에는 꼭 이렇게 말해주셔야 합니다. 가슴 통증이 있고 숨이 차며 어지럽습니다. 단순히 가슴이 아파요라고만 말하면 응급분류에서 우선순위가 낮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이나 알레르기 이력을 종이에 미리 적어 지갑에 넣어두거나 휴대폰에 등록해 두시면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과 심장 통증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불량은 보통 명치 아래에서 시작되고 트림을 하면 호전되는 반면 심장 관련 통증은 가슴 중앙에서 시작되어 팔, 어깨, 턱까지 확산되며 움직일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팔을 위로 올릴 때 통증이 심해진다면 심장성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반응은 당황입니다. 갑작스러운 공포와 긴장 상태는 아드레날린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되며 실제로 응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할 행동은 하나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르게 안전한 장소에 앉거나 눕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억지로 움직이거나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체력을 보존하는 것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이제 생명을 살리는 아스피린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급 상황에서 아스피린을 삼키듯 복용하는데 이는 효과를 늦추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반드시 씹어서 혀 밑에 혈관으로 직접 흡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아스피린을 그냥 삼키면 위장에서 흡수되기까지 30분이 걸리지만 씹어서 복용하면 2분 내로 혈중 흡수가 시작되며 이 28분의 차이가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억제해주며 심장혈관이 막히는 응급 상황에서 심장 근육괴사를 막는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특히 70대 이상 환자들에게 있어 이 한 알의 아스피린은 회복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는 응급 대응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생존율을 60% 이상 높일 수 있는 응급자세 교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응급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바로 자세 하나로 생존율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등을 벽이나 의자에 기대고 앉아 두 다리는 약간 벌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는 것입니다. 양손은 힘을 빼고 옆으로 자연스럽게 내려두되 주먹을 쥐거나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자세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왼쪽으로 살짝 돌아 누워 복부를 압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혈류를 최적화해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호흡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부드럽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반복하십시오. 이때 복부가 들고 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며 가슴만 들썩이는 얕은 호흡은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이런 호흡법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산소 공급 효율을 약 3배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중 하나는 물을 마시려는 행동입니다. 의식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기도로 넘어가 질식 위험이 커지며 이는 매우 위험한 반응입니다. 또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심장약을 임의로 복용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기저질환이나 복용약에 따라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쇼크 상태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응급조치는 바로 아스피린 일정을 씹어 복용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 채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구급대원이 집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 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현관문 잠금 해제를 놓쳐두어 파손 및 지연으로 510분 이상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 이 5분은 뇌사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평소 힘이 없을 수도 있으니 현관문 비밀번호를 119에 알리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번호를 등록해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반드시 응급 의료정보 등록 기능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아이폰은 잠금 화면에, 안드로이드는 전원 버튼과 함께 긴급 연락처, 복용약, 알레르기, 혈액형, 질병, 이력 등을 입력해두면 구급대원이 도착 즉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전 약물 등 복용 중이라면 정확한 명칭과 복용 시간까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는 약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복용하는 행동입니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의 잘못된 약물 복용은 오히려 치명적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지시 전까지는 아스피린 외에 다른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119에 전화를 걸었다면 반드시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응급처치를 따라할 수 있고 설령 통화 중 의식을 잃더라도 상황실에서 위치를 추적해 구조대가 정확한 장소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신의 정확한 주소를 말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하면 자신의 집 주소조차 기억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대폰 메모장에 평소 거주지 주소, 동호수 출입 방법, 엘리베이터 비밀번호 등을 미리 적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70세 남성 환자의 경우 문이 잠긴 상태로 쓰러졌다가 119가 문을 부수느라 8분 가까이 지연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 개방 하나만으로도 뇌손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냉장고에 심장 응급 체크리스트를 출력해 붙여두는 것입니다. 네. 아스피린 한 알 씹기. 문 잠금 해제 또는 비밀번호 전달. 편안한 자세로 앉기 또는 왼쪽으로 눕기. 복식 호흡 46 반복. 스마트폰 응급 의료 정보 확인 가능 상태 유지. 이 체크리스트는 가족과 함께 사전 연습해 보는 것만으로도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혈관을 20년 젊게 만드는 핵심 영양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30년 넘게 임상과 연구를 병행한 결과 혈관 나이의 90%는 후천적인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K입니다. 대부분 이 영양소를 혈액 응고와만 연결하지만 사실 비타민 K는 혈중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지 않도록 유도해 동맥 경화를 막는 핵심 요소입니다. 덴마크에서 23년간 5만 명을 추적한 연구에서도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동맥경화 발생률이 52%, 말초 동맥 질환은 34% 낮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비타민 K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하지만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올리브오일, 들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대부분 오메가-6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어 혈관 내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를 보충해 14의 이상적인 비율을 맞추면 염증 수치를 확실히 낮출 수 있으며 들기름, 아마씨, 호두, 깨끗한 바다에서 잡은 등푸른 생선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일주일에 23회만 꾸준히 섭취해도 혈관 염증 지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됩니다. 세 번째는 피토스테롤입니다. 이것은 식물성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 벽의 두께를 줄이는 역할을 하며 내장 지방 축적까지 막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카멜리나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다량 함유되어 있어 평소 샐러드나 나물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약물 치료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혈압약은 팔뚝 혈압 수치는 낮춰주지만 말초혈관의 경직도까지 개선하지는 못합니다. 당뇨약 역시 혈당 수치를 조절해줄 뿐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나 혈관 회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혈관을 회복시키는 진짜 전략은 식단과 생활습관 개선에 달려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식품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식품들의 활용법과 복용 시 주의점을 새로운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처음 들어보셨을 카멜리나 오일은 혈관 건강계에 숨겨진 보물이라 불립니다. 이 오일은 피토스테롤 함량이 올리브 오일의 3배 이상이며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21로 구성되어 있어 염증 억제와 혈관 청소 효과가 탁월합니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74세 이정자 어르신은 2주간 하루 15ml씩 카멜리나 오일을 섭취한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190으로 중성 지방이 350에서 150으로 감소하고 혈압도 160에서 130으로 안정화되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 오일은 절대로 고온 조리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영양소가 열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샐러드, 나물, 죽 등에 생으로 뿌려 먹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같은 원리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도 적용되며 이 오일에 들어있는 하이드록시타이로솔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해줍니다. 이 성분이 바로 미국 심장학회가 매일 한 스푼의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지만 산화가 매우 빠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봉 후 1개월 이내에 섭취하고 항상 냉장 보관해야만 산화된 지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튀김, 가공식품 등으로 오메가-6는 과도하게 많고 오메가-3는 부족한 구조입니다. 이 불균형이 혈관 내 염증을 만성화시키고 동맥 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3회 이상은 호두, 들기름, 고등어, 연어 등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식품은 비트입니다. 비트의 풍부한 베타인 성분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독소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벽에 상처를 내 콜레스테롤이 쉽게 들러붙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트를 하루 반 개만 섭취해도 일일 베타인 권장량의 5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담즙산을 흡착해 배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간은 새로운 담즙을 만들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소모하게 되며 이로 인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일산화질소에노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혈액점도가 높은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제 비타민 K와 혈관 석회화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노화의 최종 단계로 칼슘이 혈관벽에 침착되면서 파이프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보충제는 챙기면서 비타민 K는 간과하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 두 영양소는 반드시 균형 있게 섭취되어야 합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상처 회복이 더뎌지거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멍이 들고 골밀도가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비타민 K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자의적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비타민 K는 K1보다 K2 형태가 혈관 보호 효과가 강력합니다. K1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고 K2는 칼슘이 뼈로는 잘 가고 혈관에는 침착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K2는 김치, 나토, 발효치즈 등 발효식품에 풍부하며 나토의 냄새가 부담스러운 경우 김치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양 섭취 실수에 대한 경고입니다. 첫째, 지용성 비타민어, D, E, K는 반드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5배 이상 향상됩니다. 물과 함께 먹으면 효과는 절반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둘째, 녹색 채소를 오래 끓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비타민 K는 열에 약해 5분 이상 끓이면 절반 이상이 파괴되므로 가능한 한 살짝 데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단 몇 개월 만에 혈관 나이를 20년 이상 되돌리는 변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비결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78세 정성우 어르신은 지난해 봄 건강검진 결과를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경동맥 혈관이 60% 이상 좁아져 있었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310, 중성지방은 400, 혈압은 170에 105였습니다. 혈관 나이는 무려 93세로 측정되었고 대형 병원에서는 당장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정 어르신은 수술 대신 식이와 영양 관리를 통한 회복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카멜리나 오일을 큰 술로 섭취하고 점심과 저녁엔 케일과 브로콜리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묻혀서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매주 3차례는 꽁치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구워 드셨고 매일 아침 비트 반 개 분량의 주스도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혈관 독소로 알려진 호모시스테인을 줄이기 위한 비군 복합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3개월간 실천한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310에서 185로 중성지방은 400에서 170으로 감소했고 혈압은 170에서 135로 안정화되었습니다. 혈관이 막혀있던 경동맥도 60%에서 35%로 개선되었으며 혈관 나이 또한 93세에서 70세로 23년 젊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변화의 또 다른 열쇠는 나토키나제였습니다.
정 어르신은 일본 발효식품에서 추출된 이 효소가 혈전을 직접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하루 일정씩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혈액 희석제와 병행할 경우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코엔자임 Q10 보충제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도와 혈관 탄력을 회복시키고 특히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보충제입니다. 왜냐하면 스타틴이 Q10 생성을 억제해 근육통이나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 어르신도 매일 100mg씩 섭취하며 2주 만에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 역시 혈관 회복의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처음에는 10분 걷기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리면서 현재는 하루 1시간씩 빠르게 걷기와 계단 오르기 운동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화되며 오랜만에 등산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절대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식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었습니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채소는 데치지 말고 바로 활용하는 것, 비타민 K 섭취 시에는 기름과 함께 먹는 것, 홍차나 커피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떨어지므로 피해야 하는 것 등 아주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국내 대학병원의 연구에서도 비타민 K 섭취가 충분한 노년층은 관상 동맥질환 발생률이 57% 낮고 뇌졸중 위험은 21%, 전체 사망률은 26% 낮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만큼 실천은 강력한 약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성분 상호작용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하루 한 끼라도 혈관을 위한 식단을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혈관 건강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식사, 움직임, 대화,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건강할 줄 알았던 자신감은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73세 이정숙 여사님은 40대 후반까지도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기름진 음식과 술, 담배를 전혀 거리낌 없이 즐겼다고 합니다. 당시엔 몸에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혈전 진단을 받았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이후 이 여사님은 기존 병원의 약 처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혈관 문제를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각종 국내외 논문과 최신 의학 저널을 뒤적이며 수십 가지 영양소를 직접 비교하고 다양한 식이법과 생활 루틴을 실험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지금 그녀는 스스로 혈관 나이를 20년 이상 되돌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과정에 값비싼 약도 없었고 복잡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비결은 결국 식단, 운동, 스트레스 조절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4주간은 아침 혈압과 공복 콜레스테롤 수치가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2달째부터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훨씬 덜 찼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자 아침마다 느껴졌던 손발 저림이 사라졌고 병원 검사에서 혈관 탄성 수치도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6개월째 되는 날 받은 혈관 나이 측정 결과가 12년 젊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사님의 사례는 단순히 기적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녀가 해온 일은 아주 꾸준하고 실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식사 전 카멜리나 오일 1큰술, 점심엔 녹색 채소와 올리브 오일, 저녁엔 등푸른 생선이나 해조류 요리를 챙겨 드셨습니다. 여기에 비트 주스, 마늘, 견과류, 비타민 B 복합제도 꾸준히 섭취했고 일주일에 4일은 빠르게 걷는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큰 터닝포인트였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10분씩 감사 일기를 쓰고 잠들기 전에는 심호흡을 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루틴이 마음의 안정은 물론 수면 질과 혈압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강조합니다. 혈관 건강은 나이 탓도 아니고 유전 탓도 아닙니다. 평생 약에 의존하게 만들려는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약 없이 혈관을 회복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 의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 3개월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달에는 수치가 바뀌고 둘째 달에는 움직임이 가벼워지고 셋째 달이 되면 신체가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꾸준함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일주일 하고 중단하지 마시고 한 달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딱 90일만 진심으로 실천해 보신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일상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몸을 다시 세우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결국 습관의 결과입니다.